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 진석씨네하고 지옥도가 합쳐지는 장면이지. 그리고 진석씨를 기다린. 마음으로는 진석씨를 기다렸지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솔로 나라 비슷한 거잖아. 천국도와 지옥도로 오가는 솔로 지옥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거는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 네, 고도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진석씨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 보자마자 너무 웃겼고. 이게 그니까 민영씨가 참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도 어떤 물건을 샀어. 근데 그게 다른 기회비용보다 확실히 더 낫냐 안 낫냐를 따져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실은 그건 기회비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민영씨가 꼭 그렇다 그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장점들을 다 모았다는 건 그건 기회비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영씨가 진석씨를 보는 건 어쨌건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친구를 고를 때라고 생각하면 내 남자친구보다 조금 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있어. 아니, 뭐 하다못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장점을 모아가지고 허상의 비교군이 생기는 거야. 비교군인데 환타지적인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여기서 이제 패널이죠. 홍진경 씨의 말이 그런 거죠. 근데 민영 씨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솔로지옥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흘러간 건 아니잖아. 민영 씨 입장에서도 진석 씨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아직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티 날 것 같아가지고 솔로 지옥 안에서는 좀 티를 안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그래서 일부러 피했다. 그러니까 민영 씨가 여기에서 다른 진석 씨에게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 태도가 나오는 게 다른 남자들을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지만 그게 결국 솔로 지옥에 충실하게 임하고 싶다. 그거겠죠. 그리고 관이와 하정. 그리고 원석과 이름이 뭐죠? 시은. 시은 씨. 여기서도 이제 툭툭대면서 옵니다. 제가 그 뒤편들을 보면서 관희 씨를 보면서 조금 분석과 해석을 조금 다르게까지는 아니어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좀 있었어. 관희가 굉장히 아이 같고 철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래도 신중하고 곧은 면이 있더라고요. 곧고 보수적인. 그래서 관희 씨는 내가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니까. 내가 장난을 쳤을 때 그 장난을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 장난에 혼을 내더라도 나에게 굉장히 다정한 엄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혜선 씨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이유는 첫 번째로는 혜선 씨가 어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릴 것이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대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관희 씨 입장에서는 그 대학생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 대학생이 내 장난도 받아주고 그렇게 내 또래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정 씨와 천국도에 갔을 때 하정 씨는 내 또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장난도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장난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천국도에 하정 씨랑 갔을 때는 하정 씨와 거의 하정 씨가 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 돌아와가지고 혜선 씨에게 그런 그 관희 씨가 바라는 엄마 같은 그런 자상함을 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 봤을 때 혜선 씨 별로다 이랬으면 그런 자상함을 봤어도 안 됐는데 혜선 씨를 봤을 때는 혜선 씨가 1순위긴 했었어. 근데 하정 씨를 보니까 하정 씨랑 장난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장난을 받아주는 것 같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하정 씨에게는 그런 장난을 받아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와 툭탁대는 그런 게 재밌었는데 혜선 씨를 다시 보니 혜선 씨는 거기서 엄마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에게 자상하고 진짜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그게 실제로 혜선 씨가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관희 씨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걸 이제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하정 씨는 그래도 관희 씨에게 의지하고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죠. 이 전에 같이 연태고량주 먹고 그리고 올라와서 그 소파, 발 밑에 소파에서 자는 막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꽤 재밌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됐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하정 씨는 혜선 씨의 존재를 아직 모르잖아요. 누군가와 가서 이제 천국도를 함께 하고 왔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리고 관희 씨도 여기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하정 씨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정 씨가 괜찮다. 또 혜선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혜선은 너무 어리고 대학생인데 나랑 뭐가 결이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관희 씨는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혜선 씨가 이제 보고 있어요. 혜선 씨가 지금 관희가 하정과 관계가 꽤 가까워진 걸 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근데 혜선 씨에게 좀 운이 따라준 것도 있어. 왜냐면 그 스쿼트
게임을 혜선 씨랑 한 편이 됐거든, 관희 씨랑. 근데 관희 씨는 지금 혜선 씨한테는 살짝 미안하죠? 여기 오자마자 처음에 혜선과 같이 청국도를 갔다 오면서 약간 각인 효과가 생겼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혜선과 나는 가까운 사이, 약간 이렇게. 근데 내가 하정에게 마음이 갔어. 이 시점까지는 분명히 하정이 1순위야. 두 사람이 여기에서 돌아오는 그 헬기 안에서 막 물 갖고 장난치는, 그게 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 물통 갖고 장난치는 이제 그런 거가 됐을 때 약간 그 애들이 뭐 친한 여자애한테 혹은 엄마한테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엄마 이거 먹을래? 에이 내가 먹어야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에이 알았어 뭐 먹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지. 하정이 뭐라고 해서 그 마음이 꺾였냐고? 하정이 뭐라고 해서 그 마음이 꺾인다기보다는, 그 물론 하정 씨가 뭐라고 한 것도 있지만 혜선 씨가 관희 씨에게 관희 씨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하정 씨는 관희에게 나는 네가 좋아, 나만한 여자 없을걸? 보통의 남자에게 어필하는 부분을 했거든요. 근데 혜선 씨는 관희 씨를 조금 더 약간 품어주는 뒤에 그 장면이 있어. 지금 혜선은 얼굴은 저쪽을 보고 있어도 눈은 지금 관희를 보고 있죠. 주변시로. 이렇게 우리도 이제 물고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그 주변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기 어딘가가 보이고 있는, 그렇게 지금 관희와 하정을 보고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리드를 이제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관희는 지금 혜선에게 어쨌건 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가서 청국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온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괘씸했고 질투도 났고, 나는 지옥도에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근데 괘씸했고 질투도 났고, 그런데 혜선 씨가 그래도 관희 씨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 우리는 관희와 하정의 관계가 굉장히 약간 툭탁대면서 뜨거운 사이, 뜨거운 사이라고 해야 될까? 다정한 사이가 됐잖아요. 가까워졌잖아. 굉장히 오래 사귄 것처럼. 그런 걸 보았을 때 실은 예를 들어서 뭐 민영 씨가 진석 씨를 대하는 거나 이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혜선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진짜로 그런 엄마 같은 존재로서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엄마 같은 사람은 머리로 찾는 건가요? 마음이 끌리는 건가요? 이 중요한 질문인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머리로 찾는 건 아니야. 머리로 찾는 건 그건 있어. 이 사람이 나 좋다고 해도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런 게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아. 관희 씨가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철없고 아이 같은데 관희 씨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론 신중한 사람이지. 근데 이분의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장난스럽고 애 같고 약간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표현도 너무 애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라고는 되게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도 지금 딴 데 보고 있어. 혜선 씨는 이래도 나 안 보냐? 이렇게 지금 레이저로. 청국도 재밌었냐? 그냥 뭐라고. 그냥 뭐라는 거는 청국도 재밌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구만 이러니까 하정 씨가 아 얘구나, 아 너구나. 그냥 뭐? 하정 씨는 기분 나쁘거나 질투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표정에. 그래서 하정 씨가 자기가 이제 인터뷰 때 처음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남들이 나를 여우로 본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연애를 하면 뭐 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우로 안 봐. 누가 하정 씨를 여우로 봐. 그거는 정말 하정 씨의 그런 뭐라 그러는데 프로필 사진 정도 보면 여우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정 씨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여우가 아니야. 전혀 그쪽 아니야. 그냥 투명한 사람이야. 혹시라도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해다. 그래서 블루베리 파이 먹었냐?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정 씨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하정 씨가 매력적인 캐릭터라 되게 응원하고 싶지만, 관희 씨는 이 회차에서 결국 혜선 씨로 결정을 해버렸더라고. 뒤에서 뭔가 이런 갈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지 씨에 대해서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매기 입장에서는 진석 씨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진석 씨가 그런 표현을 안 했어. 진석 씨가 매기한테, 민지한테 그 말을 했으면 됐어. 내가 민영과 관계가 형성돼 있었지만 나는 너라는 거는 맞다. 그리고 근데 지금 다만 고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나는 너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진지하게 풀어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석 입장에서는 민지 씨를 뭐랄까 보험으로 두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민영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뭔가 그런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표현이 미적미적대. 그러니까 민지 씨 입장에서는 나는 진석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석 씨는 민영 씨와의 관계가 뭐 부부 같은처럼 사람들이 농담하고, 특히 하빈 씨가 그런 농담했지. 그래서 부부라고 사람들이 농담하고, 심지어 진석 씨는 나한테 미적대네. 아 이쪽은 아닌가 보다. 근데 지금 관희 씨는 그런 표현도 나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한 명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나와 좀 잘 되려나? 라고 오해가 돼버린 거야, 실제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민지 씨가 그 막 6명 다한테 어떤 플러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석에게 관심이 갔었지만 진석은 미적대고 민영과 거의 뭐 신혼부부 온 것처럼 사람들이 막 띄우고 있으니 누군가는 알아보긴 해야지. 하지만 진석에도 관심은 있어. 근데 누군가가 관이 씨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딱 둘인데 뭐 그 정도 그 정도 활약은 우리가 그 응원해줘야지. 관희 씨가 그 민지 씨의 어떤 장점을 본 건 맞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맞는데 흔들리진 않았어. 그래서 뭐 그날 잠도 많이 못 잤다. 아니 이런 표정 지어? 여우가? 여우가 이런 표정에서는 뭔가 걱정해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이러지?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고편에서 진성님이 민영씨 끌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진성님은 이제 민지 씨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제 민지 씨 입장에서 민지 씨 1인칭으로 생각해보면 진석 씨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석 씨가 정정당당하게 가기 위해서 민영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려고 그 민지 씨에게 미적된 거란 말이죠. 근데 민지가 보기엔 나 좋다고 해놓고 와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민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민지일지 혜선일지 헷갈린다고? 아니, 민지는 아닐 거예요. 민지 씨가 될 만한 그런 뭔가 이벤트는 아직은 없었어. 혜선 씨도 너구나? 둘 다 서로 너구나? 여기도 너구나? 민영 씨도 안쓰럽지. 여기서 그 정도로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뭔가 하고 싶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한 사람한테 확신하고 가. 그건 진석 씨가 좀 특별한 거지. 그리고 규리 씨와 민규 씨도 옵니다. 규리와 민규도 굉장히 잘 통한 사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민우가 들어오니까 규리와 민우도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민규의 장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비슷한 대화가 편안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민우는 또 어린이니까 더 귀여운 부분이 그러니까 규리가 귀여운 사람을 좋아할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좋아할지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결국 결정될 것 같은데 규리님은 확실히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 힘든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한번 허물어졌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하단 말이죠. 규리 씨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규리의 차가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벽을 애초에 허물려고 생각을 안 해. 규리 씨도 굳이 그걸 허물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우는 자기랑 지옥도에서도 같이 있었고 그런 친근함이 쌓였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민우에게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 관희 씨가 이제 민규 씨는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과 천국도를 다녀왔던 이런 인터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관희 씨는 하정 씨가 머리에 있는 거야. 하정 씨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규에 대해서도 지금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자극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관희 씨는. 하지만 우리는 관희가 재밌는 일을 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 우리 관희가 또 무슨 재밌는 일을 벌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20전까지는 하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본능적으로 여자분들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혜선 씨도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말을 떠올려보면 혜선 씨는 관희 씨밖에 없었어. 관희 씨밖에 없어 이 시점엔. 일단 여자분들을 살펴보고 그 살펴본 이유는 하정 씨지. 그리고 딱히 인상 깊었던 사람 없다. 하정 씨는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들 솔로 지옥의 캐릭터는 자신감이야. 자신감이 다들. 근데 시은 씨는 그 원익 씨랑 갔다 왔죠. 근데 원익 씨랑은 좀 같이 있을 땐 재밌긴 한데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든다. 근데 민영도 그래. 나도 남매 같다고 그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조금 패착이야. 근데 물론 민영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남매 같은 케미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하면서 우리가 좀 커플이다라고 규정짓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시은 씨는 우린 남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영 씨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현명하지 못한 표현이었어. 가서 어부바 했다, 남매 같았다. 그런 말들을 누가 고지고대로 듣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민영 씨가 약간 수가 보이는 얕은 그런 거였지. 애초에 남매랑은 어부바를 안 하죠. 그리고 수영장도 안 가. 그래서 남매 케미라는 것도 실은 그 민영 씨는 우리는 커플 아니에요? 그냥 남매 같은 사이이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영 씨는 그 멘트를 사람들한테 한 건데 사람들은 수영장 가서 남매처럼 놀았어? 야 얘네 엄청 친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민영 씨는 거리를 두려고 남매 드립을 친 건데 남들은 우리 남매 같았어 완전 이러면서 야 두 사람은 그 정도로 가까워졌구나 그 정도로 친밀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민영 씨의 지금 어떤 전략이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저희는 장난 진짜 많이 치고 근데 원익 씨는 장난을 못 치죠. 그런 사람 아니지.
이게 어부바도 하고 그런 거를 민영 씨가 자랑하고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남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아닌 좀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니까 실은 혜선 씨랑 관희 씨는 서로가 처음에 갔을 때 관심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관희 씨는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대화나 이런 면에서 좀 나이가 어려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금 배려하고 다른 방에서 하고 장난도 좀 덜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알아보고 나중에 만나자라고 딱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영 씨는 그게 안 됐어. 욕심이 많은데 그런 전략을 또 현명하게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딱 확실하게 진석 우리 서로 알아보자. 서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좀 서로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딴 사람도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 그리고 또 막상 사람들한테는 진석 씨와 있었던 거를 또 자랑한단 말이지. 그런 게 민영 씨가 가진 좀 패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규리 씨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전략 같은 거 없거든. 생각보다는 좋았다. 그러니까 하정 씨에게 묻습니다. 혜선 씨가. 처음 간 분이랑 나중에 간 분. 민규랑 관희. 혜선 씨가 묻는 이유는 관희 씨가 더 좋았던 건 아니죠? 라고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 느낌. 네가 관희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느낌도 다르다. 대답을 결국 못 들었어. 그냥 다르다고밖에 못 들었어. 민우 씨는 사람이 좋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혜선 씨는 규리 같은 사람이 민우에게 마음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규리 씨 타입 아니죠? 라고 하는데 외적인 이상형은 맞다. 민우 씨다. 아직 티키타카가 좀 덜 된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도 규리 씨는 좋게 말해요. 좀 제한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뭐 원래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또 이 스쿼트 경쟁이 나옵니다. 2회차에서 관희는 혜선으로 넘어갔어. 관희는 혜선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뭐 오빠만 믿는다. 밀등해야 돼. 라고 하는데 지금 하정 씨는 원익 씨랑 한 팀인데 지금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게 얼마나 쳐? 지금 나를 들 수는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나 들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원익 씨는 그냥 빨간색 좋다 이러면서 좀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혜선 씨가 관익 씨랑 이 스쿼트를 하면서 관익 씨가 혜선 씨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을 거야. 여기에서 혜선 씨가 관희 씨를 엄청 배려하거든. 관희는 하정과 그런 케미도 좋고 하정과 있을 때도 즐거웠고 나한테 되게 맞춰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관희는 혜선에게는 따뜻함을 발견했을 거야. 하정 씨랑 혜선 씨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따뜻한 사람 이건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관희가 느꼈을 때 혜선은 내가 잘못하거나 이래도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또 응원해주고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지. 조금 장난이 이런 걸 덜 돼도 스쿼트 때 혜선 씨가 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좀 못해도 돼. 계속해서 못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하빈 씨가 떨어지고요. 하빈 씨는 지금 빨리 뭔가 활약을 해야 될 텐데 그 활약을 자꾸 이상한 아재 개그로만 자꾸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은은한 빌런이라고. 그러니까 뭐 민영 씨랑 진석 씨 부부라고 자꾸 그렇게 또 케미를 몰고 가가지고 괜히 민지 씨 지금 쭈하게 만들고. 그쵸. 혜선 씨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민규 씨도 떨어뜨릴 것 같아 미안해. 이런 것도 약간 민규 씨가 가진 그런 성품을 조금 드러내죠. 무거워 이게 아니라 떨어뜨릴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라고. 그래서 이제 민규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정 씨는 원익 씨가 꼴찌를 할 줄 알았는데 중간이나 했네? 이 정도면 됐다. 선방했다. 근데 혜선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만할까? 근데 관희 씨가 아니? 라고 하니까 혜선 씨가 진짜 이를 악물고 여기서 꽉 매달려. 이런 것들이 관희 씨가 혜선 씨를 다시 봤을 거야. 처음에 둘이 같이 청국도를 갔을 때는 귀엽네. 아이 뭐 여대생이고 뭐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이 없다면 혜선 씨 정도로 해야겠다. 혜선 씨와 좀 더 알아봐도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야. 근데 하정을 만나고 케미가 너무 재밌어. 이 사람과 뭔가 더 만나보고 싶어. 근데 다시 와가지고 혜선 씨랑 스쿼트를 하면서 그 이를 악물고 나를 이기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거든. 자기도 힘들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나 힘들면 그만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관희 씨 입장에서는 엄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 엄마를 찾을 때 그 엄마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이게 머리로 찾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찾는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지는 거지.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보여주는 거지. 혜선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희 씨가 그런 사람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관희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도 어쨌건 혜선 씨가 현명하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관희 씨가 혜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어린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정 씨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있고 자기 또래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처음에 30대로 해놨었잖아. 물어봤었잖아. 하정 씨가 빡쳐가지고 막 그랬었던 장면이 하정 씨는 빡쳤겠지만 관희 씨는 나이가 많길 그 정도는 되길 바랬거든. 근데 어차피 하정과 혜선은 다 그냥 어린 나이잖아. 똑같은 나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혜선 씨가 어리고 여대생이라는 게 하자가 아니게 된 거지.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걸렸었는데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근데 여기서는 또 성숙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관희 씨가 혜선 씨를 다시 보게 되는 그 지점이요. 탈락을 하고 이제 잘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팔 주물러 줄까 이러면서 바로 또 팔 주물러 주고, 이런 것들이 관희 씨가 느끼기에 혜선 씨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실은 하정 씨도 배려심이 많거든요. 엄청 맞춰줬어 관희 씨. 근데 약간 재밌는 장난 쪽에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줬지.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하는 이 시점에 관희 씨는 혜선 씨로 거의 결정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정도 좋은 사람이지. 근데 혜선밖에 없을 때는 혜선이 당연히 1순위죠. 1순위였다가 하정이 나타나면서 혜선은 점점 눈앞에 없으니까 마음도 조금 식겠지. 그러다가 하정이 올라왔어. 그래서 왔는데 혜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혜선을 도망치고 싶었어.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괜히 여기다가 규리까지 끼어들여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열려있다 라고 생각하려고 규리까지 괜히 끼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하정과 혜선 사이에서 고민했던 거고, 그런데 하정의 그런 톡톡 튀는 매력 좋지만 그래도 배려심 많고 어른스러우게 나를 항상 옆에서 이렇게 좀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인 혜선이 결국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분들이 대단한 거야. 막 100개를 넘게 했잖아. 하정씨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고, 진석씨도 100개 넘게 했고, 결국 우승은 이제 원익씨가 사실 꼴찌할 줄 알았는데 1등을 하셔가지고 의외다. 근데 여기서 시은씨 말도 되게 웃겨. 약간 멋있을 틈 없이 놀랐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말은 이게 재밌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놀랐지만 멋있진 않았어요. 그 말이잖아. 멋있지는 않았는데요. 시은씨는 원익씨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특식을 먹죠. 그러니까 그저 놀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혜선 씨랑 관희 씨가 같이 가서 또 대화를 하거든요. 바로 대화를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다리 괜찮아? 팔이 좀 후들거리지. 팔 같은 것도 걱정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괜히 혜선 씨한테 장난을 치거든요. 어제 라면 많이 먹었나 봐.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뭐 하정 씨였다면 여기에서 더 티키타카가 돼서 그런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지. 근데 그냥 여기서 혜선 씨는 그냥 이씨 정도로 하고, 근데 나도 열심히 매달려 있었어 최대한. 그러니까 장난을 걸고 무거워 이렇게 하는 거에서도 하정 씨였으면은 뭔가 거기서 또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장난치고 티키타카가 되는 면에서는 하정 씨가 더 재밌는 건 맞지. 근데 지금 관희 씨는 혜선 씨의 배려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되면 지금 하정 씨는 좀 공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혜선 씨의 배려를 내가 경험한 상태에서 하정 씨와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공격적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거든. 나도 열심히 매달려 있었다 최대한. 그러면서 그 말을 하거든. 내가 매달려 있어야 너도 힘이 덜 가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똘똘해 사람이. 혜선 씨가 배려심이 많은, 원래부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혜선 씨는 똘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신도 잘해. 그런 면에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관희 씨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혜선 씨가 그제야 물어봅니다. 어땠어 어제? 재미는 있었어. 그러니까 혜선 씨는 질문을 하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상대를 보고, 관희 씨는 일단 재미는 있었어 라고 말하고 그 말에 완전히 진실은 아니잖아. 재미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재미는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관희 씨가 전달되길 바라는 뉘앙스는 재미는 있었지만 이성적인 호감은 없었다 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재미는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었지. 어쨌건 혜선 씨와 같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끌렸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대답을 하고 고구마를 봐. 상대의 눈을 못 마주쳐. 그러니까 혜선 씨는 좀 부담 없게 다른 데를 보다가 1대1 대화 네가 신청한 거냐. 근데 관희 씨는 이제 너 가고 이제 가려는데 하정 씨가 온 거다. 지금 아까 스쿼트가 끝나고 와서 지금 관희 씨의 태도가 훨씬 더 혜선 씨를 신경 쓰는 태도가 됐죠. 아까는 외면하는 태도였다가 같이 스쿼트를 하면서 지금 혜선 씨에게 약간 변명스럽게 나오거든. 하정 씨랑은 그냥 재미는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둘이 대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관희 씨가 스쿼트와 이 대화로 이어지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혜선이 나에게 훨씬 더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냥 그때 차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혜선도 그때 차에서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관인 씨는 너도 엄청 놀랐잖아. 우리가 이제 이때가 이제 지옥도가 이제 막 합쳐진 그 시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희 씨는 네 리액션이 기억났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실제로 혜선 씨의 리액션이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하정 씨랑 있을 때는 또 하정이 생각났을 거고. 훨씬 더 그러면 그래서 막 나 눈 여기까지 떴어 이러면서 리액션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네가 무조건 갔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혜선 씨는 별로 가고 싶은 사람 없었어. 관희 씨는 자기가 사랑받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엄마라는 속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어려서 사랑을 받았던 그게 이제 원형이 돼. 사랑의 원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희 씨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바라는 면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속성이 가지는 건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잖아요. 내가 어떤 캐릭터여도.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내 부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 근데 그 속성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 절대적인 사랑, 나만 바라보는 사람,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희 씨는 질투심도 많고 소유욕도 많아. 왜냐면 나를 질투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을 찾고 싶거든. 소유욕이 당연히 강하지. 왜냐면 부모와 자식은 말 그대로 1대1의 관계고 깰 수 없는 관계니까.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하정 씨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민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물어봐. 찌르고. 아니라고 말해줘. 민규가 아니라고 말해. 나름 관희 씨는 하정 씨에게 계속 기회를 줘.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와인 먹을 때 말고 밑에서 연태고량주 먹을 때 그랬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혜선 씨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혜선 씨 정도라면 당연히 갔다 왔겠지 했는데 지금 혜선 씨는 뭐라 그래? 별로 가고 싶은 사람 없었어 라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눈을 봐. 반응 보잖아? 말하고 자신감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희 씨는 진짜로 그러면서 아까 그 스쿼트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혜선 씨의 태도 보면서 여기서 마음을 거의 굳혔어요. 최소한 스쿼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게 굉장히 이 두 사람 사이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냥 그러고 이런 말만 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관희 씨가 마음을 굳힐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건 확실한 건 스쿼트에 그런 배려심 많고 나를 이기게 해주려고 그렇게 막 끝까지 매달려 있고 막 이를 악물고 매달려 있던 혜선 씨 우리도 봤잖아요. 그 표정에서 나오잖아. 그랬던 혜선 씨가 다른 사람이랑 갈 마음도 없었다. 나만 바라봐.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응원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내 장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심심해도 관희 씨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이 같은 관희 씨 입장에서는 가장 찾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속성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너랑 이렇게 다시 처음 봤을 때는 좀 어색한 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는 실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 생각이 난다. 뭐 너랑 있을 때는 이제 밥도 많이 먹었고 근데 어제는 술도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좀 그랬다. 근데 분위기가 어제 밥을 적게 먹었던 거는 술도 많이 마시고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긴 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혜선 씨에게는 좀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근데 어쨌건 혜선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네가 생각났다. 그래서 나랑 갔던 청국도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혜선 씨랑 갔던 청국도가 꼭 더 좋았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두 사람과 다 다녀오고 와서 혜선 씨를 다시 봤을 때에 혜선 씨를 다시 보게 된 이제 이 두 장면이 그러니까 실은 혜선 씨와 관희 씨가 그 거의 이제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두 사람이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만약 끝까지 간다면 이 장면이 스쿼트에서부터 이 대화로 이어지는 이 장면이 두 사람이 서로를 확정한 그 시점이 아니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희 씨는 넌 너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뭐예요? 뭐 면접 봐? 근데 뭐 혜선 씨는 그래도 비율이나 뭐 몸매 같은 건 내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게 솔로 지옥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조금 과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매 같은 거 내가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하고 뒷말이 뭐가 좀 붙어야지. 약간 농담이고 이러면서 내가 좀 어떤 배려심이나 이런 건 또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근데 저런 걸 솔직하게 그냥 질러버리는 게 관희 씨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야.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냥 털었으면은 가루가 되도록 까이죠. 그치? 근데 지금 관희 씨는 항상 솔직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진실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사람. 하정 씨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원래 알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이 사람이 지금 꾸며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진실되지 않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관희 씨처럼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질러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심플하게. 물론 혜선 씨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내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내 장점에 대해서도 좀 들려줄래? 근데 이제 바로 잘생겼잖아.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아니 솔직히 잘생긴 걸로는 다 잘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관희 씨는 뭐 나머지는 다들 못생겼어? 관희 씨는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더 사랑해주길 생각하잖아. 나만 배려해주길 바라고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잖아요. 그게 중요한 속성이란 말이야.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진실되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정 씨는 실제로 진실된 사람이야. 그냥 투명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지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 장난을 서로 하도 치니까. 그런 마음에서 투닥댔는데 근데 관희 씨가 보기에 하정 씨는 민규와 나를 재고 있어. 그렇게 느껴져. 하정 씨는 재지 않았거든요. 거의 한 명밖에 없었어. 심지어 하빈 씨랑 하정 씨의 사이까지도 의심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혜선 씨는 아니었거든. 근데 물론 여기서 확정이 거의 된 거여도 관희 씨가 지금 마음으로는 확정이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나머지는 못생겼지라고 바로 나오잖아 지금. 저기서 하정 씨랑 저런 부분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관희 씨 입장에서는 하정 씨는 저런 상황에서 잘 대답을 못했거든. 민규야 나야 그 말을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 분석이 있었어요. 제가 분석 앞에서 해드렸는데 1차 밑에서 술자리 갖고 다시 방에 와가지고 2차 술자리 가졌는데 2차 술자리에서 민규와 내가 차에 있다면 누구 탈 거야? 라는 말을 물어보고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 관희 씨가 삐졌죠. 그런데 그 전에 1차로 밑에서 술 마실 때도 관희 씨가 계속 민규 하거든. 근데 그때 하정 씨가 그 말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관희 씨가 원하는 만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줬어. 그래서 계속 삐짐 스택이 쌓였었지. 그러다가 올라와서도 지금 하정 씨가 그 말을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확 폭발하면서 됐어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혜선 씨는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혜선 씨를 만났을 때는 비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비교군이 없었어. 서로가 처음으로 같이 청때 온 사이였으니까. 근데 하정 씨는 비교군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정 씨에 대해서는 자꾸 더 질투도 했었지. 그런데 하정 씨는 그 말을 명확하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게 돼버렸고 혜선 씨는 다른 비교군이 있어도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갈 마음 없었거든. 나머지는 바로 못생겼지. 바로 나온단 말이야. 혜선이나 하정 씨나 지금 되게 그 일방향으로 딱 그런 진솔함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혜선 씨가 관희 성향을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혜선 씨는. 그러니까 관희는 지금 입꼬리 올라가잖아. 입꼬리 올라가지만 또 뭔가 장난을 치고 싶지. 그래서 뭐 너는 얼굴만 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솔직히 키가 1번이다. 그래서 뭐 키는 내가 제일 크긴 해. 그래서 호감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 네, 하정 씨는 그런 대답을 좀 피했다. 근데 하정 씨가 정말로 관희 씨와 민규를 비교하고 있어서 피한 건 아닌데 근데 혜선 씨는 지금 얘기를 또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나한테는 좀 더 호감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관희는 저게 중요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옆집 아줌마보다 우리 엄마를 내가 더 사랑해서 우리 엄마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잖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관심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배려해 주고 그리고 내 장난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벌써 표정이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러니까 단지 잘생겼다는 칭찬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혜선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혜선 씨는 올라가고 하정 씨는 좀 내려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이제 관희 씨는 이제 슬슬 확정이 돼가고 있는 거죠. 관희 씨 민지 씨 옷에 뭐 풀 같다더니 자기 옷도 좀 풀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정작 자기는 애매하게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나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을 찾는 거지. 확신을 주면서도 또 내가 의심할 만큼 너무 또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은 또 안 돼. 그게 의심이 되니까. 그리고 하정 씨가 관희 씨를 불러냅니다. 이제 혜선 씨는 못 들은 척하고 혼자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죠. 관희 씨랑 혜선 씨가 뭐 스쿼트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운이 좋았죠. 한편으로는 뭐 스쿼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정 씨는 지금 내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나랑 지금 잘 어울려. 근데 진짜 멋있네요. 꼭 동화 속 한 장면 같네요. 관희 씨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아. 그렇다 해. 근데 하정 씨는 그렇다 하래. 관희 씨는 또 민규 씨 얘기를 꺼내지. 왜냐면 관희 씨 입장에서는 어쨌건 혜성과 하정 사이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 사람이 어쨌건 관희 씨 머릿속에 있고 근데 지금 하정은 민규가 얽혀있고 혜선은 나밖에 없어. 혜선은 나밖에 없음을 지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민규 씨 얘기를 또 꺼내고 나도 혜선 씨 얘기를 지금 꺼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중간에 이제 내가 껴있잖아. 근데 하정 씨가 그냥 응응 해버리죠.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나와 민규 씨 그 사이에 껴있는 네 느낌을 물어보는데 이것도 물론 관희 씨가 그걸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관희 머릿속에 민규와 나는 하정 씨 머릿속에서 똑같이 비교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조금 미묘해지죠. 아까 혜선 씨랑 얘기할 때는 표정이 확 밝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금 미묘하단 말이야.
혜선 씨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네가 1등인 순간이 있었는데 혜선 씨를 만나면서 그 원래 혜선 씨밖에 없었던 그 순간 느낌이 나는 거지. 약간 전 여친 만난 느낌이었냐? 근데 여기에서 전 여친이란 말에 전 여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닌데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버려. 여기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관희 씨는 하정 씨가 민규를 전 남친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나? 그 정도로 지금 혜성과 내가 가까운 사이였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청국도 갔을 때도 좋았던 건 사실인데 청국도에 갔다 와서 지옥도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배려하고 나만 바라보는 거를 느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잖아요. 바로 청국도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관희 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나만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혜선 씨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네? 하면서 그 생각이 드니까 과거에 청국도 갔었던 추억까지 보정이 되는 거야. 더 괜찮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게 혜성과 내가 가까운 사이구나 라고 세상 깨닫는 거지. 그래서 약간 바람을 피우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말에 이제 하정 씨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럼 뭐 나랑 바람 피웠다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같이 있으면 이제 정이라는 게 그래도 좀 들 거 아니냐. 나랑은 정 들었냐라는 말에 너랑 더 정은 많이 들었지. 여기에 돌아와서 혜선 씨랑 그런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혜선 씨를 다시 보게 됐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청국도만 비교하면 하정 씨랑 있었던 청국도가 더 재밌긴 했거든. 그러니까 혜선 씨와의 청국도가 예를 들어서 한 50점이었고 하정 씨와의 청국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80점이었으면 근데 돌아와서 혜선 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100점인 거야.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과의 청국도 50점짜리 청국도가 그냥 보정이 되는 거야. 100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건 청국도만 있고 지금 두 사람이 뭐 다른 민규나 이런 게 안 걸려 있으면 관희 씨는 뭐 혜선 씨를 딱 택할 건가? 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답을 못 내렸을 거야. 근데 어쨌건 하정 씨와의 청국도는 되게 좋았고 너랑 있었던 게 조금 더 편했다. 같이 장난스럽고 아이처럼 원래 아이같이 철없는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걸 또 같이 티키타카가 되는 친구니까. 근데 그런 내 장난을 받아주는 면에서는 좋은데 나만 바라보거나 나를 또 배려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혜선 씨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빠랑 있으면 되게 재밌고 기분이 막 널뛰기를 한다. 그래서 약간 날 들었다 놨다 하는데 민규 씨는 여기서 굳이 민규 씨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 지금 하정 씨가 민규 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굳이 민규 씨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꺼내고 있어. 민규 씨,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건 관희 씨가 처음에 나랑 민규 씨 사이에 껴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 근데 지금 하정 씨는 그런 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계속 민규 씨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 근데 물론 하정 씨도 이게 실은 하정 씨 입장에서는 지기 싫은 마음의 연장선상이긴 한 게 지금 혜선 얘기도 했고 바람피나? 라는 얘기도 했으니 하정 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규와 나도 너를 비교하는 거야. 그런 마음도 조금 있어. 그래서 민규 씨는 그냥 쭉 좋다. 약간 평온한 플랫한 그런 느낌이고 일관되게. 그래서 호텔 침대 같은 느낌이네. 비유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누우면 언제든지 편한. 그래서 나는 뭐야? 소파에서 자는 느낌인가? 지금 관희 씨는 원래 이랬으면 기분이 상했을 텐데 머릿속에 혜선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상처까지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규는 호텔 침대, 나는 소파 이래버리면 지금 관희는 역시 하정은 나보다는 민규구나. 계속해서 괜히 비교되고 있고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희 씨는 하정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관희 씨의 어떤 소유욕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 여기서 지금 관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하정 씨는 여전히 재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밑에서 잔 거 어제. 그러니까 관희가 장난을 치고 농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 같이 하는 거야 하정 씨도. 근데 지금 관희 씨는 농담은 하는데 이런 말은 지금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가슴에 와서 꽂히지. 그래 민규는 호텔 침대고 나는 발밑에서 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민규가 비교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발밑대 소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하정 씨가 이제 민규는 조금 밋밋하고 재미없고 근데 관희는 새롭고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잘 수도 있다는 말은 어쨌건 사귈 수도 있는 그리고 편안한 까지도 주는 그런 사람이어서 매력적이야
라는 말을 실은 하정 씨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 근데 관이 입장에서 저 말이 내가 좋다는 말이구나로 안 들려. 민규와 나를 여전히 비교하고 있고 지금 비교하는 그런 관점에서 민규 씨를 다시 보니까 내가 민규보다 좀 부족하다고 하정은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정과 혜선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처럼 하정도 나와 민규를 저울질했고 내가 혜선을 다시 보고 혜선에게 마음이 더 간 것처럼 이 사람도 민규에게 마음이 더 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하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관희 씨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관희 씨는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거든. 그리고 당연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문을 열었을 때 너길래 호감도 1 상승. 이게 이제 아랍 왕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다가왔구나. 그래서 호감도 1 상승. 근데 그냥 1이잖아 1. 혜선 씨는 같이 스쿼트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1만 올랐겠어? 다시 혜선 씨를 보는 것 자체가 불편했었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다시 여기 쪽 지옥도로 오면서 그때는 외면을 했어. 점수가 있어도 이 점수를 그냥 안 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혜선 씨랑 스쿼트하고 아까 대화하면서 점수가 확 올랐지. 외면했던 점수가 뭐 8, 90으로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정 씨는 지금 민규 씨 얘기 꺼내고 막 이러면서 실은 점수가 계속 떨어졌어. 근데 단지 나에게 다가와서 말한 걸로 1점 정도 오른 거야. 근데 그 1점이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1점 때문에 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1점으로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근데 하정 씨는 짜증나. 아니 네가 뭔데 지금 호감도 1상승이랑 그딴 소리 하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하정 씨는 기분이 확 상하지. 내가 너에게 다가가가지고 1점 올려줬구나. 그럼 몇 번 더 다가가야 돼? 몇 번 더 해야 돼? 관이는 너도 그렇잖아. 이제 얘기 좀 하실래요?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가와 주는 것이 중요해. 어떤 관이 씨의 소유욕을 만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불안정 애착인 것 같아요. 불안정 애착인 면은 확실히 있어. 회피 성향은 확실히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혼란 쪽일지 회피 쪽일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열심히 물어보고 다녀봐, 여성분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규리 씨랑은 아예 안 해봤다. 일단 머릿속으로는 이 뒤에서도 계속 33%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혜선 씨가 뭐 한 60이고 하정 씨가 한 30이고 나머지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한 1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규리 얘기가 나오니까 하정 씨는 조금 더 빡쳐. 아니 지금 규리 씨를 왜 꺼내? 근데 여기서 규리 씨 얘기까지 나온 게 너보다 혜선이야 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냥 1대1에서 넌 졌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서 나는 열려있어. 규리도 만나볼 거야. 규리도 알아보고 싶어.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정에게도 덜 미안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관희 씨의 생각이지. 실제로 미안하고 아닌 걸 떠나서. 그러니까 갑자기 규리 얘기가 나오니까 하정 씨는 더 빡쳐. 아니 혜선까지는 어떻게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규리? 갑자기 규리? 근데 여기서 규리 얘기를 꺼낸 건 혜선과 너를 비교했을 때 너보다 혜선이 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건 하정 씨가 얘기를 하자고 했던 게 호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올라간 정도지. 여기서는 어쨌건 혜선 씨가 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규리에게 33, 하정에게 33, 혜선에게 3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리에게 33인 것도 실은 좀 이상하죠. 나도 좀 의심을 했었어. 이 시점에서 만약 정말로 33이라고 하면 규리 씨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나도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규리와 관이가 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지. 근데 세 명이 다 똑같이 행동한다고 했을 때는 규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근데 그렇다면 진짜로 규리 씨가 혜선 씨처럼 행동했을 때 관희 씨가 규리 씨에게 마음을 열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이거는 그냥 솔로 지옥이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임한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표현 같아. 실제로 규리가 33일 리는 없잖아요. 소유욕이 강한 경우에는 불안정 애착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러니까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뭐 1%는 열어둔다고 했는데 똑같지 않아.